그런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높이가 3배로 늘었잖아요. 3배로 늘어났으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됩니다. 하나가 3배로 늘어나면 하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7cm가 구해지겠죠.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는데 높이가 처음에 4cm였는데 이것을 3배로 늘렸답니다. 이 직육면체의 세로를, 이 세로 길이를 몇 cm로 줄여야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15 곱하기 21 곱하기 4가 되는데 15와 4를 먼저 곱하면 60이 되잖아요. 이 60과 21을 곱하면 되는데 0은 좀 이따 붙여주고요. 6, 1은 6, 6, 2, 12 그리고 60이었잖아요. 그래서 12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 높이를 3배로 늘렸답니다. 그러면 12cm가 되는 건데 그때 이 세로 길이를 몇 cm로 줄여야 처음 직육면체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피는 15 곱하기 이제는 네모 곱하기 12를 해야 되겠다 그죠? 15 곱하기 네모 곱하기 12 이렇게 했더니 1260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5와 12를 먼저 곱해 볼게요. 15와 12를 곱하면 2, 5, 10, 1은 2, 3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180 곱하기 네모는 1260이 되네요.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1260에서 180을 나누면 되는데요. 자, 나눠볼게요. 1260, 180을 나누면 되는데 0은 그냥 하나씩 지울게요. 이렇게. 그러면 126 안에 18이 7번, 7, 8, 7, 56, 1, 7은 7에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7cm가 됩니다. 즉, 이 네모를 원래는 21cm였는데요. 이 21cm의 세로를 7cm로 줄여야 높이를 12cm, 3배로 늘렸을 때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높이가 3배로 늘었잖아요. 3배로 늘어났으니까 세로 길이는 3분의 1로 줄어들면 됩니다. 하나가 3배로 늘어나면 하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야 처음 부피와 같아진다. 그러니까 21 곱하기 3분의 1 하면 바로 7cm가 구해지겠죠. 가로가 11cm,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47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건널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로 길이를 모릅니다. 먼저 이 세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건널비는 이 앞면은 어떻게 구해요? 11 곱하기 6이죠. 11 곱하기 6, 11 곱하기 6 플러스 여기 이면은요. 네모 곱하기 6이죠. 네모 곱하기 6 그리고 이 밑면은요. 11 곱하기 네모잖아요. 네모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데 이 면들이 각각 몇 개씩 있냐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이게 건널비가 돼요. 472.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2를 곱해서 472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부분은 472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다시 써볼게요. 11 곱하기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11 이 부분은 472를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472 나누기 2 2는 4 7 2 3은 6 12 2 6 12 하니까 나눠 떨어지죠? 236입니다. 자, 이제 236이 되고 11 곱하기 6은 66이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모 곱하기 6은 네모가 6번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모 곱하기 11은 네모가 11번 더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모가 6번 더해지고 네모가 11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총 네모가 그렇죠. 17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17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이 236입니다. 이제 66과 네모 곱하기 17을 더했더니 236이니까 네모 곱하기 17은 236에서 66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236에서 66을 빼면 여기 10을 빌려주고 빼면 4 더하기 3 하면 70 그래서 170이 되네요. 170 네모 곱하기 17이 170이면 이건 쉽죠? 네모는 10cm입니다. 세로 길이가 10cm일 때 부피를 구하면 되겠는데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 세로가 10cm였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피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6 하면 되는데 11과 6을 먼저 곱하면 66이잖아요. 66과 10을 곱하면 6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부피가 구해집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를 가, 나, 다와 같은 모양으로 쌓았을 때 건널비가 넓은 것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 한 모서리 길이가 4잖아요. 가를 보면 여기가 4가 3번 있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12cm가 되겠죠? 세로 길이는 2개를 쌓았으니까 8cm, 높이는요 3개를 쌓았으니까 12c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가의 건널비는 이 면이 얼마예요? 12 곱하기 여기 12 곱하기 12, 그리고 이 면은요 8 곱하기 10이죠. 8 곱하기 12.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밑면은요 12 곱하기 이 길이가 8이잖아요. 12 곱하기 8.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몇 개씩 있다? 그렇죠. 2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144. 그리고 8 곱하기 12 하면 96이래요. 여기도 96이다. 그죠? 96. 자, 이 세 개를 더하는데요. 10, 16. 그리고 여기는 5와 9를 더하면 14. 14와 9를 더하면 23. 2 올라가고 2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336인데 거기다가 또 2를 곱한 거예요. 336 곱하기 2. 이제 이걸 계산하면 336 곱하기 2, 2, 6, 12, 2, 3은 6, 7, 2, 3은 6, 672 제곱센티미터. 가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해지고, 나의 건널비 구해볼게요. 한 모서리 여기가 4cm였잖아요.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6cm가 되는 거고, 이 세로 길이는요, 2개니까 8cm. 높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cm가 되겠네요. 자, 가처럼 구해보면요. 36 곱하기 이 넓이는 36 곱하기 4. 그리고 플러스 이 넓이는요 8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이 넓이 36 곱하기 8. 그리고 곱하기 2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하는데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하면 4, 6, 24. 4, 32, 144. 여기 144예요. 자, 144. 여기는 지우고 이제 144. 48, 32였잖아요. 32. 36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요. 36 곱하기 8. 86, 48. 83, 24. 288이네요. 288. 이렇게 더하면 6. 더하기 8 하면 14. 여기 5, 8, 16. 여기는 464인데요. 이 464와 또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겠다. 그죠? 464 곱하기 2 하면 8, 2, 6, 12. 2, 4, 8, 928. 여기는 928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를 구하면요. 이 길이는 12cm죠. 여기 세로는 4cm.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24cm래요. 그러면 건널비는, 자, 여기도 또 지워볼게요. 자, 건널비는, 이 넓이는요. 12 곱하기 24. 24. 더하기, 이제 이 넓이는요. 4 곱하기 24. 4 곱하기 24. 그 다음 이 넓이요. 12 곱하기 4. 거기다가 또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했죠? 12 곱하기 24를 하면요. 12 곱하기 24. 4, 2, 8. 4, 1은 4. 2, 1은 4. 2, 1은 2. 288이네요. 288. 자, 그 다음 4하고 24를 곱하면요. 4와 24를 곱하면 4, 46, 2, 4, 8, 96. 그리고 12 곱하기 4 하면 48이죠. 48. 더하면 14, 22, 10, 19, 23. 여기는 4네요. 432. 432 곱하기 또 2를 해야 되는데, 이건 쉽다 그죠? 2는 4, 2, 3은 6, 2, 4, 8. 86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넓이가 넓은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요. 제일 넓은 것이 나. 그 다음에 다네요. 그 다음이 가. 예. 넓은 순서대로 쓰면 나, 다, 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B급 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14 곱하기 네모 하면 되는데, 이 넓이가 18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는 182에서 14를 나누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182 나누기 14를 하면 여기 한 번 들어가고 42, 세 번 들어가니까 42에서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네모는 13cm가 됩니다. 이 높이가 13cm예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에서 이 직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는요.
가장 짧은 모서리가 9cm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9c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모든 면 6개의 넓이가 6개가 모두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한 면의 넓이는 9 곱하기 9가 되겠죠? 9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그것이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것이 81이고 6을 곱하면 6, 1은 6, 6, 8, 48에서 48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 안에 색칠한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직육면체의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자, 이 사각기둥 안에 밑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만들었어요. 밑면 두 개가 평행이고 서로 합동인 입체 도형 이름이 뭘까요? 밑면이 삼각형이에요. 삼각기둥이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밑면이 삼각형 모양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18cm라고 했죠. 그럼 높이가 이 부분인데요. 높이는 5cm죠.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 밑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 하면 이게 밑넓이가 되고 여기에다가 삼각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구해지죠. 자, 이걸 계산하면 18 곱하기 5 하면 5, 8, 40, 90인데요. 90을 2로 나누니까 45죠. 이 45를 27과 곱하면 되는데 45 곱하기 27, 7, 5, 35, 7, 4, 28 하면 315, 2, 5, 10, 1 올라가고 2, 4, 8, 9, 5, 1, 12. 그래서 구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1215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이라고 합시다. 세로가 2,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여기 밑면이 있고 여기 네, 여기는 점선 부분이겠죠. 여기가 다 점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면이잖아요. 가로가 3이니까 여기가 3, 세로는 2입니다.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니까 여기가 2,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2와 이 2가 같죠? 이 3과 이 3이 같아요. 이 2와 이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와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요. 이 옆면을 다 합한 것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것이 이 밑면의 넓이인데요. 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 4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여기는 높이가 4였잖아요. 4를 곱하면 되는데 즉 이 옆면 4개를 다 더한 것의 넓이는요. 전개했을 때요.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2, 3 더하기 2인데요. 그것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이 둘레가 되는데 이 둘레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즉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이것이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구해집니다. 다음 입체 도형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B급 부분의 넓이가 168제곱센티미터이고 이 둘레가 이 색칠한 부분의 둘레가 58cm일 때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 하나를 생각해 볼 텐데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이라고 합시다. 세로가 2, 높이를 4라고 합시다.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리면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여기 밑면이 있고 여기 네, 여기는 점선 부분이겠죠. 여기가 다 점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면이잖아요. 가로가 3이니까 여기가 3, 세로는 2입니다.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니까 여기가 2,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니까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2였죠?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냐면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2와 이 2가 같죠? 이 3과 이 3이 같아요. 이 2와 이 2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와
어떤 길이가 똑같냐면 전개도를 그렸을 때요. 이 옆면을 다 합한 것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밑넓이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 이것이 이 밑면의 넓이인데요. 그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 4개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여기는 높이가 4였잖아요. 4를 곱하면 되는데 즉 이 옆면 4개를 다 더한 것의 넓이는요. 전개했을 때요. 이 길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뭐가 되냐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3 더하기 2인데요. 그것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이 둘레가 되는데 이 둘레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직육면체 다른 이름이 사각기둥이잖아요. 즉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그리고 밑면의 둘레 이것이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구해집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제 이 부분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일단 밑면 두 개가 있잖아요. 밑넓이가 나와 있어요. 168 곱하기 2 밑면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옆면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 옆면을 다 더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옆면 다 더한 넓이가 구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밑면의 둘레가 이 둘레가 58이라고 했어요. 58 곱하기 뭐 하면 된다? 높이 8 이렇게 하면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구해집니다. 128, 16 1로 나가고 6, 2, 12, 13 1로 나가고 2, 1은 2, 3 그리고 58 곱하기 5를 하면 58 곱하기 8을 하면 88, 64 58, 40 464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요. 336, 464 0 여기도 0이네요. 그러면 7인데 8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널비는 8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입체도형은 직육면체 안쪽에 정육면체 모형을 뚫은 것입니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높이가 9잖아요. 그 9만큼 뚫은 것이니까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그렇죠. 9cm가 됩니다. 9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 윗면의 넓이부터 구해보는데 이 윗면과 밑면의 넓이가 똑같겠다. 그죠? 그런데 이 윗면은요.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에서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빼야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윗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가로가 25, 세로가 30입니다. 25 곱하기 30에서 9 곱하기 9를 빼야 되겠다. 그죠? 9 곱하기 9를 빼면 750이고 마이너스 81이 되는데요. 750에서 81을 빼면 여기는 4가 됐죠. 하나 빌려줬으니까. 그리고 6이 되고 10. 10에서 8 빼면 2. 2와 4를 더하면 6이고 66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2를 곱할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 옆면의 넓이는요. 30 곱하기 9 하면 되죠. 30 곱하기 9 하면 27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앞면 있죠. 앞면. 여기는 25 곱하기 9 하면 되겠다. 그죠? 25 곱하기 9 하면 25 곱하기 9, 9, 5, 45, 9, 2, 18이니까 225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게 다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개씩 있는 겁니다. 두 개씩 있는 건데, 이게 다 구한 게 아니라, 여기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여기 면이 생기잖아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면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넓이가 얼마냐면,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9니까, 9 곱하기 9에서 81이 됩니다. 일단 9 곱하기 9 하나만 구해볼게요. 81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은 다 두 개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669 더하기 270 더하기 225 이것들은 두 개씩 있어서 곱하기 2 하면 되고 81제곱센티미터는 4개가 있다고 했죠? 자, 이걸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669, 270, 225를 더하면 되는데요. 더하면 4, 1 올라가고 7 더하면 14, 16 여기는 7, 9, 11, 1164인데요.
이 1164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죠. 8, 2, 6, 12, 2, 1은 2, 3, 2, 1은 2, 2328이 되고 81 곱하기 4 하면요 324가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2328 더하기 324 하면 2, 여기는 5, 6, 2. 그래서 2652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5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빈틈없이 가득 쌓으려고 합니다. 쌓기나무는 모두 몇 개 쌓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5cm예요. 여기는 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센티미터로 바꾸면 여기는 180cm, 여기는 200cm, 여기는 250cm가 되는데요. 자, 이제 쌓기나무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180 안에 5cm가 몇 번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180 나누기 5를 해보면 5, 3, 15, 5, 6, 30에서 36개가 들어갑니다. 가로 방향으로 36개가 들어가고 세로 방향 200cm 안에 5cm는 쉽죠? 40개가 들어갑니다. 250 안에 5는 50개가 들어가겠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2개를 쌓았어요. 가로 방향으로 3개가 들어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 2개가 들어가 있으면 총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곱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36개, 세로 방향으로 40개가 들어가면 36 곱하기 40 하면 되겠다, 그죠? 이건 1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높이 방향으로 50개가 있어요. 50층을 쌓아요. 그러면 1층에 이만큼인데 50층을 쌓아야 되니까 또 곱하기, 그렇죠, 50 하면 되겠죠? 36 곱하기, 이걸 먼저 계산하면 2000이 되고 36 곱하기 2 하면 70인데요. 0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72,000개가 됩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직육면체 모양의 통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통에 있는 돌을 꺼냈더니 물의 높이가 12cm에서 7cm가 되었답니다. 돌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원래 12cm였는데 돌을 꺼냈더니 7cm가 되었답니다. 5cm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든 부피만큼이 돌의 부피예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직육면체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가로 길이는 16, 세로는 21, 5cm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의 부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돌의 부피는 16 곱하기 21 곱하기 5 하면 되는데요. 16과 5를 먼저 곱해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곱하면 80이 되고 80과 21을 곱하면 되는데 21 곱하기 8 하면 8, 1은 8, 8이 16, 168에다가 0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168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